모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6년 만에 만나는 게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입니다. 역사적인 만남을 사흘 앞두고 있는데요. 그런데 푸틴이 돌연 이 사람과 전화 통화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김정은이라는 거예요. 이남비 기자, 첫 번째 일단 의문이 남는 게 그러니까 북한 김정은에게 나 트럼프 만난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뭐 보고라도 하듯이 먼저 연락을 취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 작전 회의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크렘린궁에서 밝혔어요. 전화한 사실을. 그런데 사실은 김정은한테만 전화를 한 거는 아닙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얼마 전에 6일 날 이제 미국 측에서 특사가 다녀갔고 그 이후에 15일 날 이제 미러 정상회담을 갖기도 했는데 시진핑이라던가 인도 모디 총리한테도 미러 정상회담 갔습니다를 알리면서 그 차원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도 전화를 해서 전화를 걸었다는 겁니다. 자, 바로 트럼프 만남 사흘 전이죠. 그러면서 해방의 날은 졸업 모두의 날이다. 침략자와의 싸움에서 소련의 역할을 기억할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더 이례적인 게 있습니다. 저희가 장면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뭐냐면 이게 북한이 직접 공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화 통화를 하고 있죠, 김정은이. 저게 푸틴과 통화하는 김정은의 모습입니다. 원래 그러니까 일반적인 보통 국가의 해외 정상들과 통화를 하면 저게 당연히 공개되지만 북한은 저게 역대 처음으로 알린 사실이라면서요. 그렇다고 합니다. 이 북한 매체가 외국을 공개되는 그런 매체와 인민들이 보는 그런 노동신문 동시에 공개를 했는데 이렇게 북한 매체가 최고 지도자와 외국 간 전화 통화를 공개한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설명도 덧붙였는데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지난해 6월 평양에서 체결한 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에 따라서 양국 협조가 발전하고 있다. 협력 강화 의지를 확인했다. 이런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는데 이제 푸틴이 미국 만나러 가기 전 꼭 과시를 하듯이 마치 우리 이렇게 친해요. 우리 이렇게 전략적 동반자 관계예요. 라는 걸 언급하면서 한 라인을 공개한 그런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사실 뭐 서신만 쓰지 김정은이 저렇게 전화 통화하고 있는 모습을 저도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그만큼 뭔가 자랑하고 싶었던 속내가 깔린 것 같습니다. 북한 내부에서는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따뜻한 통지적 분위기 속에서 조로간 조약의 정신에 언제나 충실할 것이며 앞으로도 러시아 지도부가 취하게 될 모든 조치들에 대해 전적으로 지지할 것이라는 데 대하여 굳게 확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푸틴이 뭘 해도 다 지지하겠다. 푸틴을 향한 김정은의 마음이 엄청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요즘 트럼프가 최근 푸틴에게 이렇게 휴전하지 않으면 고강도 관세를 매기겠다. 많은 사람을 살해했다. 매우 실망했다. 그러니까 종전 좀 하라고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와 푸틴이 만나면 어쨌든 러우 전쟁 종전 이 얘기가 핵심일 것 같은데 그럼 김정은이 중간에서 이거 눈치 보기라도 하는 거예요. 김정은이 두 가지를 지금 노릴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만약에 러우가 종전이 되면 러시아가 승리했다라는 것을 굉장히 지금 자랑할 겁니다. 그러면 승전국에 동참한, 그러니까 자신도 어쨌든 북한도 승전국의 위치에서 뭔가 러시아로부터 좀 더 많은 것들을 얻어낼 수 있다라는 것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지금 신경 쓴 게 러우 전쟁의 종식 아닙니까? 노벨 평화상도 사실 노리고 있고 그러면 러우 종전이 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시선은 어디로 갈까요? 북한으로 갈 겁니다. 북한과의 관계, 그러니까 일기 때 제대로 못한 북한과의 어떤 그런 관계를 완전히 이제 올인할 것이다. 그래서 나 여기 있습니다라고 자꾸 표시를 함으로써 트럼프와의 또 다른 어떤 미국 북한 간의 어떤 협상을 대비해서 이렇게 자신이 자꾸 나서는 게 아닌가 싶은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틀 뒤에 있는 회담 결과에 따라서 러시아에 있는 수많은 그 북한군들이 철군이 될지 말지 이 여부도 결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 정부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The Russia's Kremlin noted that North Korean troops will continue to be stationed in Russia even if the war between Russia and Ukraine ends. Do you think this will be an issue in the upcoming negotiation between President Trump and President Putin? Well, I won't know exactly where the conversation goes. Of course, none of us can know that except for the two men involved.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전쟁이 끝나더라도 러시아에 가 있는 북한군을 그대로 남겨둘 수 있다 이런 소리예요? 저희가 전문가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고 예. 물어봤더니 러우 전쟁 때문에 러시아가 새롭게 우크라이나 영토 점령한 곳들이 있는데 쭉 경계선만 따져봐도 12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전쟁이 끝나더라도 이 국경선 근처로 해서 네. 지켜야 할 인력들이 필요한데 전쟁 때문에 많은 그 러시아 병력이 약화되고 명수도 모자라기 때문에 계속 전쟁이 끝나더라도 예. 북한군의 어떤 지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얘기를 전문가들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아서 전후 관리를 할 수 있다. 맞습니다. 2달 전에 사실 북한군 6천 명을 추가 파병하겠다 이런 계획도 알려졌었는데 심지어 그러니까 전후에도 더 많은 북한군이 러시아로 건너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김정은과 푸틴의 밀월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요? 전문가는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전쟁이 끝나면 전후 복구, 경제 발전에 주력을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의 활용도는 현저하게 떨어진다. 북한 카드를 버리지는 않겠지만 표현 가치가 만일에 사라지게 되면 그때는 이제 북러 밀착을 지금처럼 할 이유가 없죠. 아니 그러니까 이정훈 평론가 지금 네네. 푸틴과 어쨌든 전화 통화를 처음 공개하고 대놓고 그렇게 지진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이게 종전 뒤에는 낙동강 오리알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불안감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북한이 파병을 했을 때 예. 경제적 도움과 군사적 도움을 러시아로부터 받을 거로 예측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북한의 그 국가정보원이 밝힌 북한의 어떤 실상을 보면 휘발유 값이나 옥수수 곡물 값이 안정화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그건 뭐냐면 러시아가 지원을 제대로 안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네. 현재도 안 해주고 있다면 뭐 끝난 다음에는 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러시아를 계속 철통같이 믿고만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니 결국에 그러면 트럼프한테 다시 매달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럼 트럼프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 올해 김정은이 이런 정황이 포착이 됐어요. 매년 포병 훈련을 저렇게 갔었는데 이거 올해 안 가고 지금 수위를 조절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하반기에 정세가 어떻게 될지 본인도 모르니까 지금 미국 간 보는 거예요.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돌변하는 어떤 상황, 그러니까 북한과 미국 간에 어떠한 협상이 이루어질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예. 월간조선이 단독으로 공개한 문서가 하나 있습니다. 학습재강이라는 건데, 예. 그러니까 북한의 어떤 간부들끼리 보는 어떤 문서예요. 그 문서에 재미있는 어떤 표현이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에게 손해를 끼친 게 78조 달러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처음으로 손해액을 쓴 건데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경이 넘어요. 네. 근거는 없죠. 하지만 그런 액수로 썼다는 건 앞으로 미북 협상에 있어서 어떤 손해배상 등 어떤 것을 청구하려는 어떤 움직임이 아니냐라고 전문가들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푸틴과 김정은의 밀월 관계 금방 깨질지 말지는 곧 하반기에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